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습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도예산 7조 원을 반영시키며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북도가 코로나19 방역 등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4명이 유지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요양시설은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 연장이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도예산 7조 원을 반영시키며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예산 투자 방향에 맞춰 관련 사업을 발굴한 게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년 연속 정부 예산 6조 원 돌파에 이은 쾌거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총 7조 4,346억 원.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 6조 6,335억 원보다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 확보액은 복지 여성이 2조 1,2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 간접자본 1조 6,38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산업경제 1조 4,453억 원, 농업산림 9,388억 원, 환경 6,0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과 탄소 중립, 산업혁신 등 정부의 예산 투자 방향에 맞춰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와 충부 내륙 건설 예산이 포함됐고 충북 미래혁신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뉴딜 대응을 위해 메타버스 컨벤션 플랫폼 구축과 AI 융합 미래체험이 포함됐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공정 평가 기술 개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바이오 태양광 등 충북 6대 신성장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염병에 대응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 정비,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지자체 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막바지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등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이동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빈틈없는 방역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도는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고 SNS와 전광판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터미널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도 방역을 강화하고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우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대책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어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13개 기관에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과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 노인복지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됨에 따라 도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도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안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 창출과 현안 해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충북도가 대선 공약 건의 과제 논의를 위한 도정 정책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국가 균형 발전 사업 등을 점검했습니다. 도는 실현 가능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달 중순에 지역 공약 건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충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 충북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용 활성화와 적극행정 플랫폼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는 앞으로 도내 모든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 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저해된다고 비판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원제 시행 방안으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으로 상원국회를 구성해 외교와 통일, 지방자치 분권 등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가을 장마까지 더해져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충북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를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 소독을 하고 이달 말까지 모든 양동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방역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풍이 발생하면 멧돼지 동향과 방역시설물 상태 감시 강화 등 3단계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충북도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에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했습니다. 광대역 통합망은 통신과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등과 협약을 맺고 농촌마을 63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모든 농촌마을이 디지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는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청년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신규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은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도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년 동안은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역량 강화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1년 동안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위임국도와 지방도 등 2,000여 개 노선에 대해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주요 정비 사항은 균열과 포트홀 등의 포장노면 정비, 교량과 터널 정비,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제설자재 비축과 장비 점검 등 월동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조사료 전문단지와 가공유통센터 예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와 생산자 단체로 접수가 마무리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중에 종합심사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 조사료 전문단지는 4.12지 제조비와 조사료 기계장비,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은 조사료 생산시설과 대형 저장시설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3회 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청주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무예의 변주 액션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여 나라에서 출품된 60편의 영화를 선보일 위원회는 청주 문화재도창 잔디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내 영화관에서 실내 상영을, 개막식 부대에서는 야외 상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